예. 자, 오늘 우리가 투자론 파트입니다. 예. 페이지 보시면은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투자론 파트의 특징을 보면은, 투자론 파트는 요거는, 비중이 조금 큽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조금 비중이 큰 파트라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놓을 때는 뭐 한 7문제 정도도 나오고, 예, 고려합니다. 구성 한번 볼게요. 자, 구성을 보시면은 5개, 파트 5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6개. 제일 먼저 보시면 뭐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그 다음 포트폴리오죠. 그 다음에 화폐의 시장 가치, 영업수지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투자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밖에서 쓰던 용어들이 지금 투자론을 배우면서 그 용어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틀린 용어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투자론을 잘 배워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다시 하고 뭐 창업을 하시더라도 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약간 고급화가 된다 봐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 투자론 파트는 또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또 2번, 3번 정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경제론 파트하고 투자론 파트 요 두 개는 조금 약간 어려운 파트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배우는 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뭐 지렛대 효과부터 해서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화폐 시장 가치, 영업수지 분석,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나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한번 볼까요? 190페이지. 자, 1번에 보니까 투자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투자라는 데 있습니다. 투자란 것은 지출과 미래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란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야. 그죠?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고 투자라는 것은 자를 던집니다. 자본을 던진다 봐야 돼. 그래서 던지는 자본은 어떻게 한대? 던지는 자본은 확실한데 근데 미래는 확실치가 않아요. 미래는 불확실하 봐야 돼. 그래서 확실한 현재의 지출과 불확실한 미래를 바꾸는 행위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투자라 그럽니다.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보시면은 밖에서 이제 투자란 얘기하고 투기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투기.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하는 것은 뭐가 되고, 내가 하는 것은 투자가 되고, 네가 하는 것은 투기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적인 적인 걸로 해석을 할 때 보시면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 운영하죠. 보유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한다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거를 보유 운영하고 나중에 처분하는 단계, 요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을 뭐라 그러고? 투자라 그러고. 그러면 투기란 건 뭡니까 하게 되면 취득만 해요. 보유는 안 해. 다시 말해서 운영을 안 한단 말이죠.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처분만 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상태에서 운영은 안 하고 바로 처분하는 것을 갖다 우린 투기라 그럽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용이에요. 교과서적인 용이. 그래서 투기와 투자는 크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여러분들도 뭐 밖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문직을 가졌거나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가지지 않았거나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기성정결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그 다음에 전문직 직원들 전문직 기술을 가진 분들 그 사람들이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어떻게 부동산 쪽에 투자해서 버린 돈이 더 크다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많이 벌었다 이거보다는 보통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도 기성정결 뭡니까 하게 되면 부동산이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장점.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19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 되어 있습니다. 장점. 거기 1번에 보니까 지렛대 효과 보이세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하면 요겁니다. 요거.
지렛대 효과. 지렛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우리 부동산에서 지렛대라는 것은 막 그냥 전세 끼고 집 사시는 거 보시면 돼. 예,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근데 서울은 그래 못하도록 지금 막아놨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막아놓은 게 토지거래 허가제라 봐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전세 끼고 집 못 삽니다. 예, 현금 다 주고 사셔야 돼. 실수요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가장 장점은 요거죠, 요거. 나는 돈이 없지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타인 자본을 빌려서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여기 장점이라 봐야 돼요. 지방은 가능하죠. 아직 지방은 가능합니다. 오늘 왜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점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이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인플레이션 해지란 말 있죠. 인플레이션 해지. 자, 내가 1억을 들고. 자, 은행 갑니다. 뱅크. 그러니까 수익을 한 2.5% 줘. 그래서 1억 들고 예를 들어서 은행 갑니다. 수익을 한 2.5% 줘. 근데 요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3% 넘어갑니다. 그럼 1억을 들고 2.5% 수익 거다 본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때 살 수 있었던 걸 이때 살라야 됩니까? 2.5% 수익을 거다한데도 불구하고 살라니까 안 돼. 구매력이 떨어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차라리 이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한 5% 정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한 년 5%의 수익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인플레이션 해치라 그럽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뭘 막을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막을 수 있다 보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을 막을 수 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치라 그럽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성하고 수익성에서 유리한 편이다. 이거는 뭐 흔히 쓰는 말이고. 자, 다섯 번째, 소득이득, 자본이득. 요거 잘 봐놓습니다. 소득이득, 자본이득. 자주 여러분 쓸 거예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자, 소득이득,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보유 운영합니다. 보유 운영. 그 다음에 처분합니다. 처분. 이때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두 번 난다 봐야 돼요. 보유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소득이득이라 그러고. 얘를 소득이득. 부동산을 팔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 그래서 소득이득 플러스 자본이득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요 말은 잘 들어놓으세요. 보유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뭐라 그러고, 보유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 총소득, 순소득 이렇게 해서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생기는 수익은 자본이득이란 말은 내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내 자본이 물건을 다 팔았을 때 얼만큼 플러스를 안고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왔던 자본이 얼마나 플러스를 안고 다시 돌아왔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다 처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유 운영할 때는 무슨 이득, 보유 운영할 때는 소득이득, 처분할 때는 무슨 이득, 자본이득 기억해 놓습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익을 갖다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오늘 수업 시간에 다시 비우게 됩니다. 자, 넘길까요? 자, 넘기시면 192페이지죠. 지렛대 효과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 자, 처음부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렛대 효과. 자, 그 기출 회차 한번 볼까요? 회차. 기출 회차. 공부해야 되겠죠. 지렛대 효과 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29, 31, 33, 34, 그 다음에 36, 뭐, 최소한 2년걸 한 번은 나온단 말이야. 어떨 때는 막 계속 나오기도 하고.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지렛대란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지렛대란 것은 나는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부족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부동산을 사서 투자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 소장 언니가 내한테 이 부동산을 소개를 했어. 조그만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사게 되면은, 연 2천만원 수익이 난다 그래요. 1억 투자해서 연 2천만원 수익 난다는 것은 수익률 몇 프로예요? 20% 맞죠? 20% 맞아. 그래서 니는 돈 얼마 있는데 하니까 나는 4천만원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란 것은 나는 돈이 1억이 없지만은 내 돈 4천만원 가지고 이거 살 수 있죠. 얼마를 빌려서? 6천만원을 빌려서. 자, 6천만원을 갖다가 지금부터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부채라 할게요. 부채. 뭘 한다고요? 부채란 말을 씁니다. 부채. 은행 이자율이 보니까 10%입니다. 10%. 요걸 뭐라 그럽니까? 지렛대라 그래요. 자, 그럼 이 부동산을 잘 샀는지 안 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샀는지 안 샀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3개를 아셔야 돼. 3개를. 자, 제일 먼저 저당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지총저라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얘를 뭘 한다고? 지총저라 그래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지렛대 효과에서는 지총저 요거를 아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를 공부했다면은 지총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라는 것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그러고 이제 우리가 투자론 파트에서는 이제 공식이 많이 나요. 근데 공식은 10개 아니에요. 공식은 이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분 수익률 해놓고 공식 많이 옵니다.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수익 많으시자 막 이래요. 외우지 마세요. 투자론 파트에 나오는 공식들은 이 용어 안에 공식이 다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공식 외우실 때 총 자본 수익률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도 이거는 지분에 대한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들 구어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읽어요? B분의 A 읽어. B분의 A.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 B분의 A라는 용어 안 나옵니다. 이거 읽으실 때는 B에 대한 A 또는 A를 B로 나눈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B에 대한 A 또는 A를 B로 나눈다 하셔야 돼요. B분의 A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 놓고. 자, 우리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3개. 자, 제일 먼저 저당 수익률이 뭡니까 하면 저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은행 이자예요. 저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행에 집 잡힌다는 말이죠. 은행에 집 잡혀서 내는 수익, 내는 우리말로 할 때는 원리금이야. 은행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라는 건 몇 프로? 요거 10% 요거죠. 요거 10%. 자, 총자본 수익률 나왔습니다. 공식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총자본과 수익을 나누시면 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어떻게 나와? 총자본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나와. 이 공식이야. 총자본 얼마요? 이 사람 집 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가 하나 사는데 얼마 들었어요? 얼마짜리? 1억짜리. 그래서 총자본이 얼마? 1억. 수익 얼마 난다 그랬습니까? 연 2천만 원 난다 그랬죠? 2천만 원. 그냥 이거는 총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20%. 됐나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분 수익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공식 오지 마시고 옆으로 그냥 끄시면 돼. 그래 놓고 돌립니다. 돌리니까 어떻게 돼? 지분에 대한 뭐가 됩니까? 수익. 자기 지분이 얼마인데? 4천만 원. 수익이 얼마? 2천만 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 돈 빌렸죠. 이자 갚아야 돼. 이거 빌렸죠. 6천만 원 빌렸어. 10%니까 얼마? 600. 됐나요? 예.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2천만에서 600 빼니까 위에는 얼마 됩니까 하면 1,400입니다. 1,400.
1400을 4000만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계산기. 이제 투자론부터는 오늘도 혹시 계산이 안 온 거? 1400 나누기 3000, 1400 나누기 4000. 자, 대표로 항상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몇 프로? 0.35, 35% 나옵니다. 35%. 됐나요? 다음 주에도 계산기 또 안 올 거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뭐 안 하겠다는 건가? 계산 문제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계산기 다 갖고 오시는데 한 번만 갖고 오시네. 다음 주 지켜봅니다. 계산 갖고 오세요. 갖고 와야 돼. 자, 그래서 칠판을 볼게요. 칠판을 보시면은, 지총적. 이렇게 해서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총저 해놓고 보니까 수익률 방향을 한번 볼게요. 수익률 방향. 얘가 몇 프로? 35%. 얘가 몇 프로? 20%. 얘가 몇 프로? 10%. 자, 그럼 꺾기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요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그럼 V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러고, 요걸 V 지렛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지렛대 효과의 유형. 정의 지렛대가 된다는 것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에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부의 지렛대가 된다는 것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에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지총제에서 요래 가게 되면 정. 일로 가면 뭐가 됩니까? 부가 됩니다. 같아지는 걸 뭐라 그러고 이걸 중립적 지렛대라 그럽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는 뭐니 해도 요거 세 가지 지총저 기억했어야 됩니다. 지총제에서 이렇게 꺾기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고 정, 요래 꺾기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됩니까? 부의 지렛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론상의 문제가 나오면 이래 나온다니까.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큰 경우 이때는 정의 지렛대란다. O. 부의 지렛대란다. X.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정의 지렛대란다. O. 부의 지렛대란다. X. 그렇기 때문에 지총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중립적 지렛대라는 것은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중립적 지렛대라 그래요. 자, 요 말이 어디 있는가 교과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93페이지 밑에 양가로 4번의 맨 밑에 그 동그라미 6번 보이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보이세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부채 비율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 보이세요? 자, 그거 한번 봅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요. 자, 그럼 각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지금 20%니까 얘를 20%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얼마 바꾼다고? 20%로 바꾼다고. 그럼 이자가 얼마 내야 됩니까? 이자 얼마 내야 돼요? 6천만 원에서 20% 바꾸면 얼마?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1200 빼면 얼마? 800. 800을 4천으로 나누니까 몇 프로? 20%죠. 몇 프로 됩니까? 20% 된다 봐야 돼. 자, 얘를 같이 놓으면은 지분 수익률 항상 가치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하면 중립적 지렛대가 된다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부채 비율. 자, 우리가 자, 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1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내 돈은 4억이고, 그 다음에 빌린 돈은 얼마? 6억. 요게 부채입니다. 부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빌린 돈, 요걸 무슨 비율? 대부 비율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대부 비율. 얘는 무슨 비율? 지분이죠. 부동산 전체 금액에서 내 돈이니까 요거는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여기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부채 비율. 내 돈에 대한 남은 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 비율.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전체 금액에서 빌린 돈을 뭐라 그러고? 대부. 부동산 전체 금액에 내 돈을 뭐라 그러고? 지분. 지분에 대한 부채를 말한다고? 부채 비율이라 그럽니다. 자,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걸 갖다가 요걸 6천이라고. 자, 요걸 4천이라 하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4천이면 20%면 요거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800으로 바꿔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지분은 얼마로 바꿔라고? 4천을 하지 말고 내 지분은 얼마라고? 6천으로 해라고. 그러니까 6천분이 얼마 됩니까? 2000에서 800배니까 얼마? 1200 되는 거 맞죠? 몇 프로? 그래도 20%야. 20%. 내가 뭐 했는데? 나는 분명히 부채 비율을 바꿨는데.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을 바꾼다 하더라도 얘가 같으면은 항상 어떻게 따라간다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같이 놓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은 무조건 같이 간다 봐야 돼요. 얘가 20%니까 얘도 몇 프로? 20%. 근데 앞에 부채 비율을 바꿔도 앞에서 문 난리를 치도 얘들이 20%면 얘는 항상 몇 프로? 20%가 된다 봐야 돼요. 자, 그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193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6번. 양가로 4번에 6번에 보시면은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변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의 특징 한번 볼게요. 193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지렛대 효과 유형 요거 박스 정부 그 다음에 중립적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 총적 정 꺾기 그 다음에 부 꺾기 그 다음에 중립적 같은 방향으로 해갖고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빚이 없다면은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자, 3번 4번 같은 겁니다. 3번 4번 부의 지렛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정의 지렛대로 전환할 수 없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는 거기에 이자율 하나 체크할까요?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우리가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가는 방법. 수익이 이렇게 적자 나다가 이렇게 흑자로 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개. 뭐 이자율 딱 하나밖에 없어. 이자율을 조정해야만이, 이자율을 낮춰야만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 뭐 부채 비율을 낮춰서 대부 비율을 낮춰서 이런 말 들어만들 절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할 수 없다. 뭘 낮추게 되면?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이자율 하나 체크해 놓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지분 수익률 공식 하나만 기억할게요. 지분 수익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 수익률 공식 하나 봅니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란 것은, 자,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뭐 들어오고, 지분 들어오고, 밑에는 수익 들어오는 거 맞죠?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수익 맞죠? 근데 돈 빌렸으면 뭐 줘야 됩니까? 여기서 뭐 빼줘야 돼? 이자만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이 내가 산 상가 부동산이 요게 상승하면 가격 상승률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 봐야 돼요. 자, 이 공식이 하나 어디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페이지 192페이지 한번 볼까요?
19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박스 3개 박스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거기에서 니은 체크. 니은. 자, 그 공식이 이해가 되는지 공식을 뚜렷이 한번 쳐다봅니다. 밑에는 지분. 위에 그 순영업소득이 그게 순수익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영업소득이 순수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플러스 가격 상승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 그건 옵션이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 공식 이해되는 거 한번 쭉 쳐다봅니다. 이해되세요? 그 공식 이해되세요? 그게 지분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 자, 이해가 된다면 앞에 한번 쳐다볼게요. 자, 이 부동산을 하나 사무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지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지분에 대한 뭡니까? 지분에 대한 수익. 요게 순영업소득이야. 돈 빌리 쓰면 마이너스 뭐 줘야 됩니까? 이자 줘야 돼.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은 플러스 뭡니까? 알파야, 알파. 가격 상승률이 올라갔으면은 플러스를 해줄 것이고, 가격 상승률이 없으면 이건 없어도 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식 하나 기억합니다. 지분에 대한 수익. 돈 빌렸으면 마이너스 이자. 가격 상승률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 기억했나요? 자, 그걸 그대로 기억한 상태에서,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하나. 작년도 36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작년도 36회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지렛대효과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은 부동산 임대사업이 1년간 운영 수익입니다. 자기 잡은 수익률은 이랬습니다. 자, 자기 잡은 수익률 되어 있죠. 자, 공식 한번 봅니다. 공식. 자기 지분에 대한 수익. 돈 빌렸으면 이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가격 상승분. 됐나요?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핀셋 공식 되어 있죠. 핀셋 공식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숫자만 일로 넣으시면 돼. 이 안에 있는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숫자 찾아갑니다. 숫자. 자, 네, 일단 지분 찾아갑니다. 지분. 자, 한번 보러 갈게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8억짜리인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8억짜리인데. 대출 비율이 80%입니다. 80%. 얼마 빌렸다는 말이에요? 부채 얼마 빌렸다는 말입니까? 네? 6억 4천만 원이죠. 부채 얼마? 6억 4천. 그럼 자기 지분 얼마? 1억. 1억 얼마? 6천. 됐나요? 8억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겠죠. 자, 가격 상승률이 있네 보니까 몇 프로? 5%.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보니까 4천만원. 대출 조건은 5%입니다. 이자율 5%예요. 자, 그래서 저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지분 보니까 1억 6천. 수익은 얼마 보니까 연 4천만원 돼 있죠. 그래서 4천만원. 수익은 4천만원. 자, 그 다음에 이자 한번 볼까요? 이자. 돈 얼마 빌렸어요? 6억 4천 빌리죠. 몇 프로? 5%야. 6억 4천에 10% 하면 640만원. 5% 하니까 얼마? 320만원. 아니지. 320만원. 맞죠? 6억 4천 10% 하게 되면 6,400이죠. 6,400에서 5% 하니까 얼마? 3,200. 자, 가격 상승률 보니까 5%입니다. 이게서 어느 금액에 대한 5%예요? 가격 상승률 5%라는 것은 어느 금액에 대한 5%? 6억 4천에 대한 5%입니까? 1억 6천에 대한 5%예요? 8억에 대한 5%예요? 8억에 대한 5%죠. 8억의 10%는 8천. 5%니까 얼마? 4천.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 4천과 가격 상승률 8천에서 이자 3,200 뺍니다.
8,000에서 3,200 빼면 얼마 남습니까? 그러니까 4,800만원 남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4,800만원을 뭐로? 1억 6천으로 계산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4,800 나누기 1억 6천 해봅니다. 4,800 나누기 1억 6천. 4,800을 1억 6천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얼마나 와요? 0.3. 네, 그래서 3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계산 문제는 집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 풀어보세요. 요 계산 문제. 자, 그럼 지렛대 효과를 정리할게요. 요 책이 있을 건데. 책이 있네, 그죠? 4번 문제.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몇 번, 5번, 다른 거 풀지 마시고, 요 문제만 5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만 5번 풀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전부 다 핀셋 공식입니다. 공식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 숫자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 똑같아. 자, 지렛대 효과 정리합니다. 지렛대 효과란 것은 나는 돈이 없어. 타인 자본을 하려고 하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면 내 지분 수익률이야. 지분 수익률. 그래서 지분 수익률 공식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분 수익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뭐가 됩니까? 수익. 돈 빌렸으면 마이너스 이자. 내가 산 부동산이 가격 상승했으면 플러스 가격 상승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총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총저. 그래서 지총저하고 방향이 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정. 부 쪽으로 오면 부가 된다 봐요. 저쪽으로 오면 부가 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아지는 것은 이거는 중립적 지렛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19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충, 위험과 수익의 측정. 보충. 밑에 위험과 수익을 측정해 보시니까 수익을 일컬어주는 것은 기대 수익률과 평균. 맨 밑에입니다. 보충.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일으켜주는 것은 기대 수익률과 평균. 그 다음에 위험을 일컬어주는 용어들 보시면 표준 편차, 분산, 변이계수 보이세요? 표준 편차, 분산, 변이계수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위험을 일컬어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자, 위험을 일컬어주는 용어는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변이계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그냥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위험이다 보시면 돼요. 위험이라는 글자가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남자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들 4명 차출합니다. A, B, C, D 4명. 보니까 얘가 160, 얘가 키가 170, 180, 190이야. 그래서 평균 키를 구하니까 평균 키가, 자, 빨리 한번 계산해 봅니다. 160, 170, 180, 190 나누기 4 175 나오나? 계산기 한번 빨리 두드려 보세요. 160 플러스 170 플러스 180 플러스 190 나누기 4 175 나와요? 예, 자, 그러면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1학년 평균 키가 175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너무 작아. 예, 얘는 15를 갖다가 보충해야 돼. 얘는 5를 보충해야 되고, 얘는 넘칩니다. 얘는 빼야 돼. 얘도 빼야 돼. 15를 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이란 것은 이렇게 해서 평균을 벗어난 이런 것들, 평균에 벗어난 이런 것들을 말하 그럽니까? 이걸 위험이라 그럽니다. 위험. 그래서 평균에 벗어난 이 숫자를 갖고 노는 것을 분산 표준 편차라 그래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깊이 들어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면 이건 뭐다? 위험이란 거 마시면 돼. 자, 그래 놓고 내가 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A, B의 두 개의 투자는 있습니다. 자, 여기 기대 수익과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를 비교한다 볼게요. 표준 편차. 기대 수익 같대. 근데 표준 편차가 얘가 크다 그럽니다. 그럼 투자를 어디로 하나요? A에 투자합니까? B에 투자해요? A. 뭐 때문에? 수익은 같지만 뭐가? 위험이 적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자, 이번에 표준 편차가 같대. 그 다음에 B가 기대 수익이 큽니다. 어디 투자해요? B. 뭐 때문에?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누가 크기 때문에? B가 크기 때문에. 요 정도 용도로 쓴다 봐야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것은 그냥 위험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수익도 B가 크고 표준 편차도 B가 커요. 이때는 뭐라 해야 됩니까 하면 알 수 없다 하셔야 돼요. 이때는 알 수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못 내립니다. 절대적으로 봐서 평가를 못 내릴 때 이때는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게 그게 뭡니까? 변이계수라 봐야 돼요. 그래서 변이계수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밑에는 뭐가 들어오고 수익, 위에는 위험이라 봐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러고 우리는 분모라 그러고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분자라 그럽니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자가 중요해요. 엄마들.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 사람이 생각 많이 해요. 예? 이거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어. 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식의 기준은 봤을 때 밑에 거는 보충학습.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위에 있다 봐야 돼요. 모든 식의 구조는 항상 어디 있다고? 위에 있다고. 그럼 이런 식을 봤을 때는 이거는 수익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은 알고 있고 뭘 알고자 하는 거요? 위험을 알고자 하는 거야. 위험. 우리가 앞에서 저번에 배웠던 거, 경제론 파트에서 배운 것 중에서 소득분의 수요량,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죠. 소득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것을,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식의 구조는 항상 중요한 거 어디 있다? 위에 있다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공식만 보더라도 이거는 수익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뭘 알고자 한다고? 위험을 알고자 하는 거야. 위험을. 이렇게 구조를 가진 것이 여기에 뭡니까 하면 이게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 절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못 낼 땐 수치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내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변이계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변이계수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아요? 변이계수는 높을수록 좋겠습니까?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다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얘는 뭘 알고자 하는 건데? 위험을 알고자 하는 건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과서 밑에 197페이지 한번 봅니다.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그게 박스 2번에 보니까 위험과 수익의 측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온다 봐야 돼. 34, 35, 36, 33 출제 비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밑에 보충 그것만 잘 봐놨습니다. 보충. 수익을 가르쳐 주는 것은 기대 수익률과 뭐가 나오고 평균. 그 다음 위험을 그려주는 것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산 변이계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표준 편차 분산이 나오면 뭐로 바꿔라고? 위험으로 바꿔라고.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됐나요? 예, 그래놓고 좀 쉬고 본격적으로 위험과 수익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쉴게요.